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넥서스 코어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을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방 안에 무거운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강지훈 대표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느끼는 압박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이 회사의 유망한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수천 명의 운명을 짊어진 CEO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제국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기술, 미래, 그리고 인간의 삶을 연결하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담은 프로젝트. 크로노스가 출시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에 직면한 것이다. 사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꼬박 일주일을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공격의 출처는커녕 침투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해커는 마치 유령처럼 시스템 깊숙한 곳에 둥지를 틀고 크로노스의 핵심 데이터를 조금씩 파괴하며 넥서스 코어를 조롱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침묵은 수만 개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침묵을 깬 것은 연로한 백상진 이사였다. 그는 마른 기침으로 모두의 시선을 끈 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동요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었다. 지훈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보안업체를 모두 검토했지만 크로노스의 복잡한 아키텍처를 단기간에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때 백 이사가 조심스럽게 한 이름을 꺼냈다. 아테나 랩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아테나 랩스는 업계의 전설이자 미스터리였다. 불가능한 사건만 맡아 해결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철저히 베일에 쌓여 활동하는 곳. 그들의 실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직 결과로만 자신들을 증명하는 유령 같은 존재. 지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자신의 성지인 넥서스 코어의 외부인을, 그것도 정체불명의 집단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은 곳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백 이사는 단호했다. 이대로 주저앉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의뢰도 처리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뿐입니다. 결국 지훈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의 압박과 눈앞에 닥친 재앙 앞에서 그의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비서에게 아테나 랩스와의 접촉을 지시하며 씁쓸함을 삼켰다. 며칠 후 미팅 일정이 잡혔다. 약속된 시간, 지훈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아테나 랩스의 대표를 기다렸다. 그는 분명 백발이 성성한 노련한 해커거나 혹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일 것이라 상상했다. 이 업계의 전설적인 존재라면 응당 그에 걸맞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을 터였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대표님, 아테나 랩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라고 알렸을 때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한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지훈의 책상 앞에 섰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호흡이 가빠졌다. 5년, 그가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그의 성공의 발판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의 이름.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한서연, 5년 전 넥서스 코어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그의 연인이었던 여자.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한순간의 프로젝트 실패와 기밀 유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 그리고 그가,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비겁하게 외면했던 여자. 그녀가 지금 불가능을 해결하는 전설적인 보안업체의 대표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충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감각한 표정으로 옅게 고개를 숙였다. 아테나 랩스 대표 한서연입니다. 의뢰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과거에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훈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서연 씨? 씨라는 어색한 호칭이 그의 입술에서 맴돌았다.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 그 어떤 말도 이 기괴하고 잔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서연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강지훈 대표님, 저희는 계약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업무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와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는 듯 철저히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지훈은 간신히 무너지는 표정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CEO의 가면을 다시 써야 했다. 네, 물론입니다. 프로젝트 크로노스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녀는 어떻게 아테나 랩스를 설립한 것일까?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선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서연은 지훈이 건넨 프로젝트 개요서를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넘길 때마다 지훈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코딩을 하던 연구실, 작은 성공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서로를 끌어안던 복도, 미래를 약속하며 나란히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던 옥상. 그 모든 공간에 그녀의 웃음소리와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동료나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영감의 원천이었고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눈먼 야망과 비겁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는 그녀를 지키는 대신 자신을 모함한 박태민 상무의 거짓말과 회사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뒤집어쓴 채 홀로 떠나갈 때 그는 뒤돌아서서 침묵했다. 그 침묵의 대가가 지금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자료 검토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계약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프로젝트의 모든 소스 코드와 서버 접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저희에게 위임할 것. 둘째, 저희의 활동에 대해 그 어떤 내부적인 간섭도 받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보수는 귀사분기 순이익의 5%입니다. 마지막 조건이 언급되자 지훈은 물론이고 배석한 비서실장조차 숨을 삼켰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그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다는 듯 당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요구할 줄 아는 유능한 사업가였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묻고 있는 듯했다. 당신의 회사와 당신의 미래를 구할 기회를,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살 의향이 있느냐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5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사이의 힘겨루기이자 과거에 대한 잔인한 청구서였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알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인의 표시처럼 보였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두 사람은 나란히 테이블에 섰다. 지훈이 먼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어 서연이 펜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유려한 필체로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 이름이 5년의 시간을 넘어 그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이는 순간 지훈은 숨이 멎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떠나버렸던 그녀가, 그가 파괴했던 그녀가 이제 그의 운명을 구할 유일한 열쇠가 되어 돌아왔다. 지금 이 순간 CEO 강지훈은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한서연과 그녀의 팀이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인 크로노스 프로젝트 룸에 입성했을 때 그곳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테나 랩스의 팀원은 서연을 포함해 단 3명. 리눅스 커널 수준까지 파고드는 시스템 분석가, 진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사회공학적 허점을 찾아내는 보안 컨설턴트 레이가 그녀의 양옆을 지켰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수십 명으로 구성된 넥서스 코어의 TF팀을 압도했다. 직원들은 마치 전설 속의 용사를 마주한 듯 호기심과 경애,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훔쳐보았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기존 TF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내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으며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수백만 줄의 로그 데이터와 시스템 구성도를 스캔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만함이 아닌 이미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TF팀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했지만 침입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발생한 유령 같은 버그처럼 보입니다.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유령은 없습니다. 보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해 주십시오. 저희 외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 소식은 즉시 박태민 전무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프로젝트 룸을 내려다보던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한서연. 그 이름은 5년 동안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불안의 근원이었다. 그는 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공포 또한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곧장 강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대표님, 아테나 랩스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 우리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내주는 격입니다. 그의 말에는 서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훈의 결정에 대한 교묘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런 박태민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런 충언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5년의 시간은 그를 바꿔놓았다.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다는 걸 박전무도 잘 알 텐데. 그리고 아테나 랩스의 실력은 이미 결과로 증명되었어. 걱정은 접어두고 그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나 잘해주시오.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박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CEO의 결단력을 넘어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보호하려는 듯한 강한 의지처럼 보였다. 박태민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대로 한서연이 진실에 접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작업이 시작되자 서연과 그녀의 팀은 무서운 속도로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넥서스 코어 팀이 며칠 동안 헤매던 로그의 바다에서 마치 작살로 물고기를 낚아채던 이상 신호들을 정확히 집어냈다. 서연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변칙적인 패턴들을 재구성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 같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무의미해 보였던 코드 조각들이 생명을 얻고 보이지 않던 공격의 경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가끔씩 입술을 깨무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였다. 그 순간 강렬한 기억의 파편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5년 전 늦은 밤의 연구실. 중요한 알고리즘 개발을 앞두고 두 사람은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던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을 때 그는 차마 그녀를 깨우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곤히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어깨의 감촉, 희미하게 풍기던 샴푸 향기.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러나 지금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 벽은 과거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지어진 견고한 성벽이었다. 늦은 밤, 지훈은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프로젝트 룸으로 향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방 안에는 서연과 그녀의 팀원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밤이 깊었군요. 잠시 쉬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서연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곧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여전히 블랙으로 마시는군요. 그의 말에는 과거를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지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표님. 그녀가 딱딱한 직함으로 그를 불렀다. 저희의 계약에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동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업무에 방해가 되니 앞으로는 용건이 없으시면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훈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가 만든 과거라는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든 채 씁쓸하게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박태민은 자신의 라인에 있는 팀장들을 조용히 소집했다. 그는 교묘한 화술로 아테나 랩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한서연 대표의 방식은 너무 독단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저렇게 중요한 작업을 외부인 3명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만약 그들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서연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의 불안감과 자존심을 자극하여 내부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려 했다. 그의 말은 효과가 있었다. 몇몇 팀장들은 아테나 랩스의 비밀스러운 작업 방식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복도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군거림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아 올린 것이다. 서연은 그 모든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일의 결과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마침내 공격자가 남긴 아주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검출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교묘하게 숨겨진 흔적이었다. 그 흔적을 역추적해 나가던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가 발견한 공격 패턴, 사용된 코드의 구조가 너무나도 낯이 걷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사건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는 듯한 불길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과거라는 벽은 그녀가 외면하려 할수록 더욱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한서연이 발견한 코드의 서명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악성 코드와 동일한 뿌리에서 파생된 변종이었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범죄 현장에 일부러 같은 표식을 남겨두는 것처럼 지독히도 오만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와 과거의 트라우마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곧 감정의 수면을 잠재웠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는 자신의 발견을 알리지 않은 채 공격자의 스타일이 매우 독특하고 체계적입니다. 단순한 외부 침입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라고만 지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태민은 초조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아테나 랩스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공격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서연의 천재성은 5년의 공백에도 전혀 녹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심어놓은 백도어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서버 관리팀의 팀장을 불러 크로노스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을 핑계로 핵심 데이터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의 긴급 재부팅을 지시했다. 시간은 정확히 새벽 3시. 서연의 팀이 가장 깊은 단계의 메모리 분석을 진행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이었다. 젠장. 분석가 진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재구성하던 데이터가 서버 재부팅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레이 역시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야. 이 타이밍에 점검을 위한 재부팅이라니 말이 안 돼.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차갑게 말했다. 로그를 확인해. 재부팅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몇 분 후 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버 관리팀입니다. 박태민 전무에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명백한 경고이자 첫 번째 화살이었다. 강지훈은 다음 날 아침 보고를 받고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박태민은 태연한 얼굴로 예방적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그의 설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아테나 랩스의 작업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지우는 박태민을 돌려보낸 후 곧장 프로젝트 룸으로 향했다. 그는 서연에게 사과부터 했다. 관리상의 부주의로 작업에 차질을 들여 죄송합니다. 박 전무에게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였을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당신의 회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의미로도 방해할 것을 이미 예상했다는 의미로도 들렸다. 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을 읽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박태민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가자 박태민은 더욱 교활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했다. 그는 기술 유출에 민감한 R&D 부서의 임원과 식사를 하며 은근슬쩍 정보를 흘렸다. 아테나랩스가 외부로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것을 감지했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물론 분석을 위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핵심 기술이 걸린 문제라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한 대표가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서연에 신뢰돼 흠집을 냈다. 그는 서연이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소문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사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테나랩스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이 소문은 당연히 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비서실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년 전이었다면 그는 이 소문을 믿고 서연을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이것이 서연을 고립시키려는 박태민의 비열한 수법임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서연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커피도 사적인 질문도 없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회사 내에 아테나랩스의 작업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외부와의 통신이 필요한 특정 기술적 이유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그의 태도는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그는 그녀를 신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트너의 자세를 보였다. 서연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공격의 출처로 의심되는 해외의 다크웹 서버와 통신하며 역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신 기록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업무 보고였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서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작업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이었다. 아주 가느다란 신뢰의 끈이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팀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개인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것은 넥서스 코어의 내부 네트워크를 감시하며 특정 인물들의 데이터 접근 기록과 통신 내역을 은밀히 수집하는 스파이웨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는 적을 잡기 위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타겟 리스트 최상단에는 박태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 역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인사팀에 요청하여 박태민의 지난 5년간의 인사 기록과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 그리고 모든 시스템 접근 로그를 자신의 개인 단말로 전송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같은 적을 향해 각자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서연이 심어놓은 감시 프로그램은 거대한 넥서스 코어의 네트워크 속에서 조용히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며칠간의 데이터 수집 끝에
마침내 거미줄 한가운데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크로노스 시스템의 가장 오래된 레거시 코드,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죽은 코드라 여기며 들여다보지 않는 영역, 깊숙한 곳에 숨겨진 휴면 상태의 데이터 패킷이었다. 정상적인 스캔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의도적으로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 숨겨놓은 독약병과도 같았다. 서연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렸다. 그녀는 진과 레이에게 다른 모든 분석을 중단하고 이 암호화된 패킷 해독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해독 작업은 쉽지 않았다. 2중, 3중으로 겹쳐진 암호화는 마치 러시아의 마투료시카 인형처럼 벗겨낼수록 새로운 장벽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테나 랩스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팀이었다. 꼬박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암호화의 빗장이 풀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의 심장부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논리, 폭탄, 로직 범비이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보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변수명의 명명규칙, 함수의 구조, 주석을 다는 독특한 버릇까지. 이것은 명백한 박태민의 서명이었다. 그가 5년 전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바로 그 코드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스타일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5년 전의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리고 지금의 사이버 공격 역시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박태민이 과거에 심어둔 논리폭탄을 이용해 일으킨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위기를 조장하여 회사를 흔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더 큰 권력을 쥐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지독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지훈과 넥서스 코어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을 막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박태민의 과거 행적을 좇고 있었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던 그의 눈에 한 이름이 걸렸다. 김동현. 5년 전 한서연이 회사를 떠난 직후에 사소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젊은 엔지니어였다.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김동현은 실력은 뛰어났지만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직원이었다. 그의 해고는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지우는 비서를 시켜 김동현의 현재 거처를 수소문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우는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아 그 도시로 향했다. 허름한 상가에 위치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지훈을 마주한 김동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가게 문을 닫으려 하며 할 말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의 눈빛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훈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CEO의 권위나 위압감은 모두 내려놓은 채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김동현 씨, 제발 부탁입니다.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서연 씨에게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 과오와 후회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김동현의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결국 김동현은 근처의 허름한 카페로 지훈을 이끌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붙잡으며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태민 당시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코드 조각 하나를 주며
시스템에 몰래 삽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서연 선배님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요. 김동현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갈라졌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제 병든 어머니의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박태민은 서연의 계정을 해킹해 범죄를 저지르고 김동현을 협박해 실행범으로 만든 뒤 그를 해고해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우는 차로 돌아와 운전대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는 단순히 서연을 믿어주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의 바로 옆에서 그 괴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방관하고 결과적으로 동조한 공범이었다. 서연이 홀로 겪었을 절망과 고통,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하고 비겁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실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그가 애써 쌓아 올렸던 성공이라는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적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프로젝트 룸의 한서연은 자신의 화면에 떠있는 논리폭탄 코드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박태민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무기였다. 그녀의 눈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차 안에 홀로 앉아있던 강지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김동현 씨와 그의 가족을 위한 안전 가옥과 최고의 변호인단을 준비해.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과거를 바로잡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넥서스 코어를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죄책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강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비서를 통해 한서연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장소는 그의 집무실도 프로젝트 룸도 아닌 오직 최고 임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타워 최상층의 보안 회의실이었다. 그곳은 외부의 모든 도청과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넥서스 코어의 가장 내밀한 선격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한 듯 아무런 질문 없이 정해진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서서 어떤 변명이나 서론도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제 김동현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5년 전 그날 밤 박태민이 김동현을 어떻게 협박하고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진실을 외면한 채 어떻게 비겁하게 침묵했는지를 담담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게 당신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무기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 나의 권력, 이 회사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의 칼로 쓰십시오. 박태민을 끌어내리고 당신의 정의를 되찾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지훈이 CEO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동현이라는 증인의 존재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있던 오래된 통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 외에 다른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5년간 쌓인 불신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왜 지금이죠? 이것 또한 회사를 구하기 위한 당신의 계산 중 일부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그의 진심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그녀의 의심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회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를 구하는 것과 당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 5년간 나 자신에게 진 빚이고 당신에게 진 빚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정리한 김동현의 증언 녹취 파일과 박태민의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유형의 신뢰였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복수는 그녀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강지훈이라는 태풍의 힘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차가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사라지고 같은 적을 둔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회의 회의는 불꽃이 튀었다. 서연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박태민이 심어놓은 논리폭탄을 우리가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것을 격발시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범죄를 생중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지우는 그녀의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 전쟁의 판을 짰다. 다음 주에 있을 긴급 이사회가 최적의 무대입니다. 박태민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당신을 공격하려 할 바로 그 순간 모든 증거를 터뜨리는 겁니다. 법무팀과 홍보팀에는 미리 연막을 쳐서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비밀 작전인 것처럼 위장해 두겠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서연의 날카로운 논리와 지훈의 노련한 전략이 맞물리자 박태민을 옥조일 그물은 틈새 하나 없이 촘촘하게 짜여졌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조금씩 허물어졌다. 거대한 스크린의 도표를 함께 보다가 손끝이 스쳤을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이 마주쳤을 때 과거에 애틋했던 감정의 잔재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지우는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로서의 그녀의 모습에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고 서연은 과거와 달라진 그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동맹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밑으로는 뜨거운 용암 같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한편 박태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강지훈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사내 정보망들이 하나둘씩 끊기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불안한 것은 한서연의 침묵이었다. 그녀가 어떤 난관에도 부딪히지 않고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크로노스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모든 죄를 한서연이 기술을 탈취하려다 벌인 테러 행위로 위장하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넥서스 코어 전체를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태민을 무너뜨릴 완벽한 작전 계획도가 펼쳐져 있었다. 서연과 지우는 나란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두 사람의 어깨는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결전을 앞둔 장수의 팽팽한 긴장감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 남녀의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먼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이 아닌 서연의 옆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에 아주 희미한 불꽃이 어렸다. 네, 끝났어요. 넥서스 코어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안건은 크로노스 프로젝트 보안 위기 및 해결 방안이었지만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보고자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박태민은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강지훈의 무능을 질타하며 한서연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무대라고 확신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지훈의 요청으로 배석한 한서연이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박태민의 신경을 미묘하게 긁었지만 그는 곧 승자의 미소를 감추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지훈은 무거운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발언권을 박태민에게 넘겼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태민 전무의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박태민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조작된 로그 데이터와 그럴듯한 분석을 섞어가며 이번 공격이 외부의 전문 해커 조직 소행이며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화살은 정확히 서연을 겨눴다. 특히 외부 업체인 아테나 랩스가 투입된 이후로 시스템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폐쇄적인 작업 방식이 외부 공격자에게 새로운 침투 경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박태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는 이사들의 눈을 피해 주머니 속의 소형 단말기로 비밀 명령을 전송했다. 그가 심어놓은 논리폭탄을 격발시키는 최종 트리거였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당장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과 넥서스 코어의 메인 서버가 다운되고 아테나 랩스에 의해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메시지가 떠오르며 대혼란이 펼쳐져야 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스템은 평온했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의 거짓 보고서가 떠 있었다. 박태민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완전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복잡한 코드가 흘러가는 분석 프로그램의 화면이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방금 박태민이 보낸 활성화 신호가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그의 개인 단말기에서 발신되었음을 가리키는 붉은색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5년 전에 썼던 함정은 훌륭했어요. 박태민 전무. 하지만 같은 서명을 2번이나 남긴 게 당신의 실수였죠. 그것은 방역의 신호탄이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이 어떻게 회사를 좀먹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박태민의 죄악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연이 분석한 5년 전의 악성 코드와 현재의 논리폭탄 코드가 나란히 비교되며 두 코드가 동일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회의실에는 김동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5년 전 박태민에게 어떻게 협박당했는지를 증언하는 그의 절절한 음성 녹취 파일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크린에는 박태민이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고, 그가 시스템의 레거시 영역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던 로그 기록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모든 증거가 박태민이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태민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불신, 그리고 마침내 이성을 잃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저 여자와 강지훈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거야. 나는 결백해. 그의 발악에 지훈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조작이라고. 스크린에는 박태민이 서버 관리팀장을 협박해 서버를 재부팅시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R&D 임원에게 서연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하는 통화 기록이 재생되었다. 완벽한 함정, 완벽한 증거, 그리고 완벽한 몰락이었다. 지훈은 경멸의 눈빛으로 박태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안팀이 오고 있네, 박태민. 자네의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어. 그 순간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태민은 붙잡히는 순간까지도 저주를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패배한 악인의 초라한 마지막일 뿐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을 휩쓸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거운 침묵과 잔해만이 남았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지훈과 한서연은 짧지만 깊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길고 긴 싸움을 끝낸 자들의 지독한 안도감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회의실 문이 닫힌 후에도 이사회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넥서스 코어는 창사 이래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신임 CEO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고 주가는 폭락을 예고했으며 직원들은 동요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도 같은 혼돈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위기관리의 최전선에 섰다. 밤샘 회의가 이어졌고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언론의 집요한 취재 공세가 시작되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계약은 보안 위기 해결이었고 박태민의 체포는 위기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박태민이 수년간 시스템 곳곳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의 잔재들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안 허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녀와 아테나 랩스 팀은 넥서스 코어에 남아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크로노스 프로젝트를 원상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훈은 경영과 대외 문제를 책임지고 서연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2인 삼각이었다. 그들은 지난 5년간의 공백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놀랍도록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복구 작업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잠시 눈을 붙인 서로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복잡한 기술적 난제에 부딪혔을 때 지훈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서연은 그의 흔들림 없는 지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도 어색한 계약관계도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함께 헤쳐나온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전우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완벽한 공조 덕분에 넥서스 코어는 기적처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일주일 후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었다. 지훈의 단호한 위기관리 능력과 서연의 완벽한 기술 지원으로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언론의 여론은 부패 임원을 척결한 CEO의 결단으로 반전되었고 크로노스 프로젝트는 더욱 강력해진 보안과 함께
재가동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그들 사이에 미뤄두었던 마지막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과거였다. 그날 밤 모든 업무가 끝난 후 지호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잠깐 옥상에 같이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그곳은 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는 옥상에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미사여구도 없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꺼내 보였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너를 믿어주지 못했던 나의 비겁함에 대해,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에 대해, 그리고 네가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나는 너를 짓밟았던 바로 그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이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매일 밤 나 자신을 저주했어.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 자리에 오르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네가 없는 성공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어. 단 한순간도 의미가 없었어.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질투가 났어. 나 없이도 이렇게 멋지게 강하게 일어선 너의 모습에.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지. 내가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걸. 마침내 그는 제목 속에 그 사랑스러운 눈빛에 담긴 모든 의미를 그녀에게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파트너로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여자로서의 사랑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했던 자존심과 분노의 갑옷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한 겹 한 겹 벗겨져 내리는 듯 했다. 그녀가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들이 거짓말처럼 힘을 잃었다. 오랫동안 말라붙었다고 생각했던 눈물샘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녀가 지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도시의 밤,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었다. 옥상에서의 밤이 지나고 서울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5년간 한서연을 짓눌렀던 지독한 악몽의 무게는 간밤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린 듯 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뜬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음의 평화를 맛보았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도 희미한 흉터로 남아 그녀의 일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과거에 올가매는 족쇄는 아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는 얻었다는 것을. 몇 주 후 넥서스 코어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태민과 그의 세력들이 숙청된 자리는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고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건강한 개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크로노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재개되었으며 아테나 랩스의 기술력 덕분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한서연과 그녀의 팀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약은 끝났고 그들의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되었다.
직원들은 아쉬워했고 이사회는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강지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에게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나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 넥서스 코어의 지분 일부를 아테나 랩스에 양도하고 아테나 랩스를 넥서스 코어의 독립적인 R&D 및 보안 전략 총괄 파트너사로 지정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래에 두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란히 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다. 그의 제안에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아테나 랩스라는 성과를 지켜주려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실리를 모두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테나 랩스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넥서스 코어라는 거대한 자원을 활용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두 회사의 파트너십 체결이 발표되던 날, 서연과 지우는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두 천재 경영인의 완벽한 조합에 감탄했지만 그 악수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을 끊고 미래의 동반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업무적인 관계가 정리된 후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캐묻거나 아파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보듬어주며 현재의 시간을 공유했다.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20대의 사랑과는 달랐다. 오랜 시간을 돌아 만난 그들의 사랑은 거친 풍파를 함께 겪어낸 후에 고요하고 단단한 강과 같았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그 바탕에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지훈의 집무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지훈의 외로운 성공을 상징했던 이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 옆으로 돌아와 줘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과거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이 아닌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떠나갔던 그녀. 이제 CEO는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마주하는 그녀의 눈빛 또한 그와 똑같은 사랑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목 속의 시선은 마침내 서로를 향한 것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노을처럼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 새로운 사랑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